부자 되는 DNA는 따로 있다. 이게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가요? 어때요? DNA는 뭐 제가 이렇게 부자들을 많이 관찰하고 한국의 슈퍼리치라는 책을 쓰면서 보니까 네. DNA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발현이 안 됐을 뿐이지 너무 이렇게 묻혀 있는 건데 의식적으로 약간 이 DNA를 발굴하려고 나는 DNA가 없어 이게 아니고요. 몸속에 DNA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해부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NA를 발굴하는 노력이 뭐 사실 거창한 것 같아도 이렇게 시중의 정보를 좀 이렇게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 좀 더 한 발 더 파고드는 그게 이제 DNA 발굴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끈기, 집요함 이런 게 중요한데 남들이 여기서 멈출 때 한 발 더 내디뎌 보는 거 그리고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어떤 경험을 쌓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면서 포기만 안 하면 결국엔 뭐라도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 번에 단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그 재능 마켓의 크몽 박현호 대표도 2번의 창업 실패로 33살의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고요. 배달의 민족이 아까 말씀하신 김봉진 대표 역시 많은 실패하셨고 뭐 가구 디자인 사업까지 하셨던 걸로 나와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창업가들도 평균 2.8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자가 되기 위한 DNA는 결국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또 끈기 있는 그런 도전이 아닌가.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사랑하라는 게 진짜 돈을 쫓지 말고 이게 결국 이제 그 어떤 저는 성취의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많은 그 부자들이 왜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다시 창업을 하고 또다시 투자를 하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직접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성취감이 재밌는 거예요. 그 성취감에서 오는 짜릿함 때문에 또 하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돈은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네네. 성취도 해본 자가 자꾸 그 즐거움을 네네. 알아서 또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첫걸음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직장인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직장인이니까. 네. 당연히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은 결국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월급 외엔 다른 소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득이 늘어나려면 월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지출이 줄어야 되는데 월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으니 결국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소득 중에서 일부를 잘라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잣돈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들 그래요. 더 줄일 게 뭐 있냐. 그래도 줄이는 것이 뭘 줄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좀 잘라버리고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 그리고 작은 습관들을 좀 버리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돈기 입장을 쓰면 세는 곳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용돈기 입장을 쓰세요 하면 이렇게 쓰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아서 반성을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반성을 안 하면 용돈기 입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고 한 달 지나서 체크를 하면서 요게 많이 썼구나, 여기에서 세부익 썼구나 이거를 반성하고 목표도 저축액 목표도 다시 설정하고 다음 달에 줄여보자 이런 결심도 세워놓고 다음 달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PB가 되면서 실천한 방법 중에 네, 하나가 네. 사실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잘라버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또 좋은 신용카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제휴된 거를 잘 또 활용을 하면 리워드를 또 1, 2만 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친구 만날 때 그런 카드를 사용하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사소한 거 같고 뭐 식상한 거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적금을 10만 원씩 1년 120만 원 넣었을 때 이자가 사실 만 원, 뭐 1, 2만 원 정도라고 보면 여기 몇 번만 해도 그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이런 사소한 습관을 이제 새해부터는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을 것 혹시 같습니다.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도 예. 부자들 보면 마일리지 싸우시나요? 철저하게 쌓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어차피 자기가 지출한 범위 내에서 또 리워드 개념으로 받는 거니까 부자들도 이렇게 공짜나 쿠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부자의 어떤 행태나 부자의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상황이면 같은 돈이면 부자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무조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녁에도 여러분들 그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쓰시나요? 요즘은 삼겹살 하나에 15,000원, 13,000원? 네,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술 안주 다 먹고 하면 1인당 5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점심 때 최근에 그 미슐랭 가이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맛집들에서 파인다이닝을 가면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 아껴서 부자들 가는 데서 한번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비스를 받는지 알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주변에 부자들이 다 앉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부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부자들이 하는 걸 따라해야 돼요. 12월 달에 그 발레 하잖아요. 발레 공연하면 아래석에 앉으면 옆에 다 그 기라성 같은 부자들이 다 앉아 있어요. 저 보러 갔을 때 제 네네. 앞줄에 이재용 부회장님 네, 앉아 계셨어요. 항상 앉아 계십니다. 따님이랑 보러 오셨어요. 네네네.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계속 거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소비에 너무 맹신하거나 소비에 천착하셔가지고 돈을 쓰는 거에만 너무 이렇게 어차피 빠져드는 뭐 건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을 네네. 거. 네, 통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일단 부자들이 뭐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노력이 아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렇다면 방법은 근로소득을 높이는 거고 그럼 근로소득을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죠. 뭔가요? 투잡인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투잡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도 전업주부일 때 네. 전업주부가 정말 바쁘거든요. 그때 그 아이도 부업이라고 어렵잖아요.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고 네. 지금은 뭐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있고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뭐월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와, 정말 주수입이 아닌데요? 네, 지금 주수입인데요. 주수입이 안 됐고 주수입이 됐어요. 지금 혹시 남편분 소득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와. 네. 지금 잠깐 투잡 이야기를 꺼냈는데 위원님 아, 요즘 또 주 52시간 시행되고 하면서 투잡되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이제 투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직장인들 가장 많이 하는 투잡 중에 서비스 직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래요? 나와 있고요. 사실 저는 슈퍼리치 부자가 되기 위해선 아바타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아바타라는 거는 이제 개념이 예를 들면 이제 변호사님 월급에 추가로 방송하는 게 이제 추가 수입 아바타거든요.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투잡을 떠서 일단 1단계 목표를 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걸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면 이 투잡 수익률이 여기 그 300만 원을 능가하면 사실 내가 직장을 그만둬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말고 그 아바타 수입이 현재 월급을 초과하는 정도로 목표를 세워서 그럼 시작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그게 더디지는 않고 굉장히 가속화가 됐거든요. 해보면 아바타 수입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가 된 이후에 점심 식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에 한 2, 3회 정도는 이렇게 모르는 분들 새로운 고객들 만나는데 밥값은 제가 사드리고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수입에 한 10%나 20% 정도는 투자를 해서 뭐 커피 한 잔 정도는 부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재테크 정보라든지 새로운 투자처라든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찾으려면 내가 먼저 지갑을 열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게 팁이죠. 아하.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내가 발품을 많이 팔고 다닐 때 내가 이 돈을 어느 정도 모았을 때 좀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경매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종잣돈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그래서 정도? 네. 지금은 한 500에서 1,000만 원도 충분히 수익을 실현하는 물건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500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부동산 경매를 받을 수가 있다. 얼마짜리 물건을요? 그러면 뭐 몇천만 원인 거죠. 근데 네. 그러려면 뭐 약간 오래된 빌라에 뭐 네. 약간 반지하거나 네. 이럴 수 있지만 충분히 세입자만 구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손에 이렇게 몇십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더 적은 종잣돈을 투자할 곳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분산 투자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양한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코스피 비중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글로벌 우량 주식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우량 주식에 소액이라도 계속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러려면 환율을 또 유심히 봐야지 달러가 쌀 때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있으면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IRP 계좌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IRP 계좌를 지금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불입을 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굉장히 많이 크게 주어져요. 13.2%에서 많게 16%까지 주어지는데, 뭐 3분의 1 정도는 해외 주식, 또 3분의 1 정도는 국내 주식, 또 3분의 1 정도는 채권.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씩 요것만 이제 리밸런싱 해주면 이게 굉장히 큰 노후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한 그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젊은이들도 근로소득을 가지고 노후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저는 엔젤 투자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엔젤 투자라는 게 벤처 시장에서 굉장히 열풍인데요.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5천만 원과 8천만 원은 부분 과세를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과세 영역으로 보면 소득공제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엔젤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지만 벤처 기업으로 인증된 회사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것도 소득공제도 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장기 투자에 있어서 이 업체가 나중에 카카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박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벤처 투자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은 학자금 대출 등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빚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이 큰 IMF 시절에 큰 빚을 얻으셔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빚을 경험했었거든요. 매일매일 족족 전화 받으면서 아침을 깨고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있는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빚을 정확하게 적어보고 그리고 재테크를 하겠다, 돈을 모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빚을 없애겠다는 것도 그냥 하나만 집중하셔가지고 모든 노동 수익을 늘려나가서 거기에 계속 우선 정리를 하시는 길밖에 없다 생각해요. 근데 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경험하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들이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은행에 들어가면 굉장히 우연하게 은행원이 권유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굉장히 쉽게 개설을 해요.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이 대출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통장의 하나의 종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빚도 자산이라고. 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꽁돈인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만들었던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그 빚을 탈출하지 못해서 재테크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빚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되고 빚을 만약 지금 있으시다면 빨리 신용카드부터 자르고 빚을 없애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테크를 다시 이렇게 목표를 이동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빚을 최단기간에 빨리 갚는 것도 재테크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빚을 지고 사회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내 형편에 맞게 1년 안에 또는 2년 안에 3년 안에 갚을 거야 라는 걸 딱 다이어리에다 적어놓고 그거를 뭐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을 좀 적어본다든지 해서 빚이 줄어드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빚 없는 인생에서 시작한다면 훨씬 이게 어깨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곁들이자면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또 연말 연초에는 다이어리를 장만합니다. 새로 뭐 희망을 안고 다이어리를 쓰는데 저는 좀 재테크 다이어리를 제대로 써봤으면 해요. 그게 1년 단위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부자가 되는 5단계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부자 흉내내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100억짜리를 사면 나는 1억짜리를 사서 똑같은 구조로 그 월급의 아바타 구조를 짜는 거거든요. 수익률은 똑같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죠.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테크 다이어리를 그러니까 부자들만 리밸런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새해부터는 약간 그게 필요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각자의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을 주신 분 입장에서 왜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되면 뭐가 더 좋은지 어떤 점에서 더 좋은지를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이제 부자들의 자산 관리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이제 꿈발전소라는 걸 한 7년째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좀 부자가 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꿈발전소가 꿈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려고 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독립부터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제 거를 찾아냈고 그러면 왜 부자가 되면 좋냐 하면 역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 시작은 그 월급의 10분의 1도 좋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액션 플랜을 한번 과감하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관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선을 보여주시겠어요? 직장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 월급에 꼭 추가 수입, 아바타를 꼭 한 가지라도 창출했으면 합니다. 부자가 되시려면 부자 곁에 항상 계셔야 됩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다시는 없었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모하는 작은 습관이 그렇게 슈퍼리치의 길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센터장님은 중학교 때 꿈 뭐라고 메모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요? 네. 저도 뭐 수첩을 27권 적으면서 27권이면? 아니,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1교부터 시작해서 부자들이 일단은 수첩에다가 꼼꼼하게 메모를 많이 하시는 걸 보고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던가요? 어렸을 때 꿈에는? 예, 어렸을 때 꿈에는 원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꿈이었는데 안 하시길 잘했습니다. 집 한 채 사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네.